주식 한 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복수 의결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벤처기업 CEO가 상장한 뒤에 주식 수가 적어도 경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당장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미국에 상장할 때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받은 바 있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 이 괜찮은 벤처 스타트업들조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줄지어 미국행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을 마련하려던 움직임도 국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국내 한 물류 전문 스타트업 박모 대표는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경영 활동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차량 구입에 나섰으나 지분율이 높았던 투자자의 반대로 이 결정이 무산된 겁니다. 한창 성장이 필요할 시기라 여러 군데 손을 벌려 투자 유치를 받았지만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진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4조 원을 돌파하면서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표자의 경영권 보호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경우 때로는 공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 지분율이 낮으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기업 공개를 앞둔 기업의 경우 상장을 포기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찾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마켓컬리나 두나무 등 혁신 기업들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상장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의 회사 지분은 6.6% 정도인데 별도의 경영권 보호 장치가 없이 상장을 하는 경우 회사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 의결권주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푸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차등 의결권 제도가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론과 차등 의결권 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 제도 도입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일부의 반발에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발행으로부터 10년 아니면 이제 상장 시점으로부터 3년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차등 의결권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권을 갖다 지속적으로 어떤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려는 사실 기우라고 생각하고 한도도 이제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차등 의결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전문가들은 모처럼 찾아온 벤처붐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차등 의결권 도입에 차질을 빚는 이유,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벤처연구소 유정희 부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벤처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노릴 만큼 정말 이 차등 의결권이 그렇게 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국내 벤처기업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차등 의결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자본시장의 규모라든가 규제 환경, 기업 전략 등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해외 자본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차등 의결권은 그런 요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등 의결권 이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일주 1의결권에 이제 예외를 두는 제도로서 고성장 벤처기업이 이제 경영권 위험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제 고성장 벤처기업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다 보면은 그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어서 이제 경영권이 이제 위협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등 기업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고 그 장기적이고 이제 혁신적인 전략을 추진하면서 그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여야 모두가 지금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법안이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 이제 본 제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결국 이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제 미래 우려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재벌 대기업의 이제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무의결권 주식 발행 등 이제 기존의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우선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제도 도입 안에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대 측에서도 이런 이
법안이 이제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향후에 요건을 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무기업권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투자 시장에서 이제 통용되지 않는 제도로 오히려 이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 무기업권 주식은 뭐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앞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재벌 세습에 대한 부작용 방지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예.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부 안에는 이제 재벌 대기업의 어떤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제 악용되지 않도록 또 복수의결권 주식이 이제 상속 또는 이제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제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이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고 또 이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이제 편입될 경우에도 즉시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벤처기업법의 어떤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벤처 스타트 업계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가 이제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뭐 그 누구보다도 사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악용 사례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또 저희 나름대로도 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예. 예, 굳이 이 복수 의결권이 아니더라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반대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의결권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벤처 투자자에게 무의결권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생태계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 내에서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미국 포함해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투자는 의결권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의결권 주식을 투자를 종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벤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또한 이제 반대 측의 주장 중에 또 한 가지가 뭐 이제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어떤 사적 계약으로 뭐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면 계약을 이제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애적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 차등 의결권 도입을 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업주가 뭐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우선 복수기업권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좀 특징을 보면은 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테크 기업들이 발달하고 또 이제 유니콘 기업이 많은 이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영국 다 우리나라보다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상장하는 회사 창업주에게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이제 권유하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비테크놀로지 기업들한테도 이제 복수 의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가 팀에서 이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서 보통주의 10배의 의결권을 가지는 이제 복수 의결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구글이 이제 기업 공개 이후에도 경영권 이용 없이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고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이제 미국 증권 거래소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홍콩 시장 얘도 상장을 했고요. 뭐 바이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차등 의결권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뭐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데 상임위 통과하고 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이게 뭐 시행령 작업 등 뭐 실제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벤처기업들이 활용하려면 또 아직도 먼 얘기라고 저희는 이제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뭐 국회에서 하루속히 이제 통과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이제 요청드립니다. 사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총 고용 규모가 8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그 4대 그룹의 총 고용 규모가 66만 8천 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이제 그 고용 증가를 달성했고, 또 저희 벤처기업 총 매출 규모는 이제 19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재계 2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 규모입니다. 어쨌든 이제 벤처기업 우리 경제 혁신 성장과 이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지속적이고 더 큰 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본 제도를 이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 본 제도를 좀 악용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도도 하지 않고 복수기업권 논의를 사전시켜 버리는 우려 범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서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